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중구 여성회관에서 퀼트를 20년째 강의하고 있는 김윤경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로 구성된 퀼트라는 동호인에서 퀼트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수업을 해드릴 거는 이렇게 물병 케이스예요. 텀블러를 넣으셔도 되고 대부분 이렇게 얼린 물을 넣으실 수 있게 하는 라미네이트 처리된 원단을 사용해서 할 거고요. 대부분 퀼트라고 하면 손으로 하는 손바느질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오늘 저는 손바느질하는 방법과 조금 쉽게 갈 수 있게 재봉틀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재봉틀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손바느질로 따라 하시는 분들도 무리 없이 따라 할 수 있게 순서를 지켜서 작업을 하시면 될 거예요. 구성품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구성품은 겉감용 원단과 안감용 라미네이트 방수 원단 하나 필요하고요. 손잡이용 원단 필요합니다. 그리고 끈이 끼워질 끈 통로용 원단, 면끈 끝에 만들어질 튤립 꽃을 만들 수 있는 원단과 약간의 솜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작업에 들어갈 텐데요.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은 끈이 끼워질 끈 통로를 2장을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2장을 양쪽 끝 1cm 정도를 시접을 접으실 거예요. 손으로 작업하시는 분도 여기까지는 똑같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양쪽을 접으시고요. 끝선을 한 번씩 박아주겠어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쪽 반대편도 박아주시면 됩니다. 양쪽 끝을 이렇게 박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반을 접으세요. 여기 접혀 있는 골선으로부터 2cm 정도의 선을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박아 주실 건데요. 처음에 한 번은 매듭을 하시고 끈이 끼워져서 계속 얘를 당겼다 늦췄다 해야 하기 때문에요. 끝선이 마무리가 견고하게 되지 않으면 선이 풀리는 상황이 간혹 생겨요. 그래서 여기 매듭을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끝내실 때도 매듭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세요. 같은 방법으로 2장을 작업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으로는 손잡이를 만드실 건데요. 손잡이도 역시 마찬가지 2장을 이렇게 겹치고요. 핸드 퀼트 하시는 분들은 시접자를 이용하셔서 끝선에 0.7cm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세요. 대부분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핸드 퀼트에서 말하는 시접의 0.7cm라는 거를 굉장히 궁금해들 하세요. 1cm도 아니고 0.5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0.7 사이즈라는 것이, 그래서 퀼트 전용자라 그래서 0.7cm가 표시가 되어져 있는 자가 따로 있어요. 퀼트 하는 사람들이 쓰는 시접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0.7이라는 거는 유럽의 머신 퀼트 쪽에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7cm는 4분의 1인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쓰는 이 퀼트 머신도 노루발이 0.7cm가 따로 있고 바늘의 위치도 0.7cm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머신 퀼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 시접선을 그리지 않고 바로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는 선은 하나 그려놨어요. 이건 핸드 하실 분들 0.7선 그리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박을 거는 저는 0.7cm 노루발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고가의 머신으로 막 편하게 하는 거를 보여드려서 고가의 머신으로만 가능한가 생각하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 퀼트랑 똑같이 0.7 시접을 그려놓고 고선을 박으시면 되세요. 요것도 뒤집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처음하고 끝은 매듭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뒤집을 때 풀리지 않도록 매듭하고요. 머신이 요즘은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본인의 능력치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얘를 뒤집을 텐데요. 요거 뒤집는 게 좀 좁아서 뒤집는 거 조금 어려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겸자라 그래서 가위처럼 생겨져 있는, 아마 이게
저희들 도구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겸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고 저희도 원단을 뒤집는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보시면. 근데 지금 요 끈이 그렇게 좁은 편이 아니라서 뭐 뒤집는 데는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쉽죠? 저는 참 쉽게 뒤집죠? 이제 여기 시접들을 안 나오는 아이가 없게 끝까지 손으로 이렇게 밀어내시고요. 저희들은 손톱 다림질이라고 해요. 다리미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좀 줄여보려면 이렇게 손톱으로라도 얘를 꼭 눌러주셔요. 시접을. 요즘 많이 쓰시는 퀼트 부자재인데요. 이렇게 롤러처럼 생긴 아이가 있어요. 요 손톱 다림질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다리미까지 가지 않으셔도 쭉 눌러서 시접이 좀 안정되게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시면 얘도 마찬가지 맨 끝선을 조금 박아줄게요. 가능하시면 거의 맨 끝 쪽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박으면 조금 안선이 박아져요. 근데 거의 끝선을 박는 법을 저는 요거는 저만의 팁이에요. 제가 작업을 할 때는 거의 끝선을 박는 법을 저는 지퍼 노루발로 바꾸고요. 요거를 사용하시면 거의 끝선을 박으실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0.7 시접을 놓고 박은 선이고요. 요거는 노루발을 바꿔서 지퍼 노루발을 활용해서 거의 끝선에 맞춰서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지퍼 노루발을 활용하시면 거의 끝선을 박는데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되도록 저는 요 라인보다는 끝 쪽으로 박아지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그 다음은 본인이 준비하신 겉감 준비하시고요. 이제 본체를 만들 건데요. 겉감이 될 원단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한번 중심으로 접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손톱으로 눌러 놓으셔도 되고 펜으로 표시를 하셔도 되세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끈을 이렇게 시접이 열리는 쪽을 원단의 끝선에 맞추셔서요. 이것도 반을 접으세요. 반을 접어서 아까 자국이 있는 곳 여기에 딱 맞추셔서요. 중심을 맞춰서 놓으시면 되세요. 또 만들어져 있는 끈도 이렇게 접으셔서요. 중심을 여기다 맞출게요. 3개를 중심을 맞춰 놓으시고요. 그 다음 안감이 될 원단 라미네이트 원단을 저는 쓸게요. 사이즈를 똑같이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요. 이렇게 놓으시면 아마 딱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끈이 끼워질 거 손잡이, 안감 요 순서를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겉감과 겉감끼리 만납니다. 시치펜을 꽂으시고요. 아마 이 부분 박으실 때 재봉틀은 무리 없이 넘어갈 텐데요. 손바느질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박음질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이제 반대편 작업을 할 텐데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중심을 찾을 거예요. 제가 펜으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요 손에 맞춰서 끈 끼우는 거 2개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 남은 거 또 이쪽 반대편에 중심 맞추셔서요.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끈은 하나였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펼쳐 보시면 반대편에 이렇게 끈이 들어가 있어요. 요 끈을 당기셔서요. 중심 접으시고 똑같이 이렇게 맞춰서 놓으시면 되세요. 원단이 조금 당겨지는 느낌으로 놓여지실 거예요. 중심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안감 여기다 놓으실게요. 딱 맞추셔서 여기도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이제 작업이 끝나면 이렇게 끈이 원단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작업이 끝나요. 그러시면 이제 안감은 안감끼리, 겉감은 겉감끼리 잡으실 거예요. 이렇게 놓으시고요. 퀼트에서는
라인 패치 시접이라 그래서 시접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넘어가지 않게 작업을 하거든요. 그거는 원단의 두께를 일정하게 해서 작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박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같은 방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쪽은 너무 두껍고 이쪽은 너무 얇아서 바느질을 하시는데도 무리가 되지만 만들어 놨을 때도 두께감 때문에 날렵하게 예쁘게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 패치 시접처럼 넘겨 놓으시고요. 뒷 시접을 이렇게 집어 넣고 받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여기를 쭉 박아 내려가실 거예요. 받겠습니다. 여기도 매듭을 좀 하시고 시작할게요. 밑에 시접이 잘 펴져 있는 확인하시고 마무리할 때도 매듭하시고 끊으시면 되세요.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실 텐데요. 단 창구멍을 남겨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는 모습은 겉감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뒤집는 창구멍을 남길 텐데요. 창구멍은 안감 쪽에 남기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바닥 쪽도 아니고 여기쯤 한 뒤집을 수 있을 만큼만 한 5cm 정도만 창구멍을 남기겠습니다. 창구멍이를 남긴다는 건 박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픈해서 두시란 말씀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시작할게요. 매듭하시고요. 여기 시접을 네, 맞습니다. 표시해 놓은 것까지 오면 여기도 매듭을 단단히 하시고요. 여기는 바느질하지 마시고 다시 마지막까지 매듭하시고요. 이제 이 창구멍으로 뒤집어 보시면 될 텐데요. 아까 경자를 이용해서 뒤집어 보겠습니다. 경자로 이렇게 끝만 잘 빠져나오면 무리 없이 빠져나와요. 근데 처음에 너무 원단이 막 뭉쳐져 있는데 강제로 힘을 쓰시면 이 창구멍이 아마 틀어지는 상황도 생기니까요. 너무 무리하게 작업하지 마시고 그러실 경우에는 창구멍을 조금 많이 남기세요. 자, 뒤집었을 때 모습인데요. 꼭지점 부분이 모양이 예쁘게 잡히도록 끝까지 뒤집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저 코너를 끝까지 예쁘게 끌어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요. 바늘에 실을 좀 끼시고요. 매듭은 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이렇게들 꺼내세요. 시침핀을 이용한다거나. 근데 이제 잘못 잡으셔서 올이 튀게 되는 상황이 생길 때가 많거든요. 그러실 때는 꼭지점 부분에 실을 이렇게 끼셔서요. 매듭 안 하셨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얘를 당겨내실 거예요. 그러면 무리 없이 실을 그냥 빼내시면 되고요. 그러면 꼭지점이 예쁘게 뒤집어질 수 있어요. 창구멍은 공구르기를 이용해서 막아주시면 되세요. 요거는 재봉틀을 쓰시는 분은 이렇게 해서 맨 끝선을 박으시면 되는데요. 우리 핸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구르기를 제가 그럼 좀 보여드릴게요. 매듭을 숨기기 위해서 안쪽에서 바늘을 빼시고요. 지금 제가 실을 완벽하게 안 잡아당길게요. 실이 지나가는 길을 보시면 요 앞에 원단에서 나왔으면 뒤 원단으로 바늘을 넣으시고요. 옆으로 움직이실 때는 접어 놓으신 골선을 이용해서 바늘이 옆으로 움직일 거예요. 자, 다음에 또 앞에 원단으로 올게요. 이렇게 하셔서 또 옆으로 움직일 때는 골선을 통해서 바늘이 움직일게요. 보시면 이렇게 한 땀 한 땀 한 땀이 작은 땀으로만 나와 있어요. 요거를 실을 잡아당기시면 실은 거의 보이지 않고 깔끔한 바느질로 창구멍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핸드로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머신으로는 맨 끝선을 박아내시면 되세요. 자, 매듭 숨기겠습니다. 끊으시고요.
안 까민 라미네이트 원단을 겉감 속으로 밀어 넣을게요. 그래서 두 장의 모양을 딱 잡으세요. 여기도 시접이 예쁘게 넘어가도록 손으로 좀 만져주시고요. 자, 벌써 모양은 갖췄죠? 자, 이제 끈 통로를 통해서 면끈을 끼우실 건데요. 면끈은 40cm 정도 두 장이 준비하시면 되세요. 끼워 볼게요. 오핀을 활용할게요. 끈은 두 개가 끼워지는데요. 하나가 오른쪽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하나 돌아 나올 거고요. 하나는 반대편으로 또 하나 이렇게 돌아 나올 거예요. 끈 통로는 맨 윗부분이 아니고요. 그 밑에 한 1cm에서 1.5cm 정도 남아있는 이 부분을 끈을 끼울게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돌아 나와서요. 너무 당기시면 얘가 빨려 들어가요. 이렇게 놓으시고 반대로 돌리셔서 또 여기로 들어갈게요. 자, 나왔어요. 그래서 핀을 뽑으시고요. 묶어 놓겠습니다. 단단히 고정을 하시고요. 반대쪽에서 들어갈게요. 매듭이 있는 반대쪽에서 들어갈 거예요. 끈을 두 곳으로 다 끼우시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요로 이제 당겨보시면 이렇게 주름이 잡히면서 주머니가 오므라들게 되죠. 끈까지 끼우셨으면 거의 완성된 물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이 매듭 끝에 튤립 꽃을 만드는 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튤립 꽃을 만들 건데요. 준비된 원단 두 장하고요. 약간의 솜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머신으로 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만드는 게 훨씬 예쁘게 작업이 되실 거예요. 원단의 끝선을 1cm만 접겠습니다. 여기를 겉과 겉이 만나도록 또 반을 접으실 거예요. 접어 놓으시고 요 골선 부분 말고요. 시접이 열리는 이쪽 부분에 0.7cm 라인 표시를 할게요. 선을 그리실게요. 요 그린 선을 홈질 하실 텐데요. 홈질 한번 해볼게요. 끝까지 가지 마시고요. 요것도 맨 끝에 한 0.7이나 1cm 전쯤에서 멈추겠습니다. 멈추시고 맨 끝에는 저희 퀼트하는 매듭으로 뒤로 박음질 한번 하시고요. 한번 매듭을 한번 해주세요. 실을 끊지 않고 그냥 이 실로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꿰매고 나셔서요. 요 원통처럼 작업이 된 곳에 손을 이렇게 넣으시고요. 요 끝선, 바느질이 마무리되어 있는 요 끝선에서 한 겹만 동그랗게 바느질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때 바느질을 하실 때는 홈질처럼 곱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 0.5 정도 땀 정도를 툭툭툭 그냥 주름을 잡으실 거기 때문에요. 고운 홈질은 필요치 않아요. 이렇게 0.5cm 정도에서 두 겹이 아니고요. 제가 손을 넣고 하는 이유는 한 겹만 잡으려고 손을 집어 넣었거든요. 실에 매듭이 있는 곳까지 돌아오면 실을 이렇게 두시고요. 아까 작업해 놓은 저희 물병 케이스의 매듭 부분을 잡으셔서요. 1cm가 접어져 있는 이 부분으로 매듭을 넣겠습니다. 자, 매듭을 넣으시고 지금 홈질한 부분이 매듭의 끝선 쪽에 오도록 잡으시고요. 얘를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을 좀 튼튼히 해주셔야 돼요. 원단에도 한번 매듭을 하시고요. 이 끈이 면끈이기 때문에 바늘이 통과가 돼요. 끈을 통과를 몇 번을 좀 시키세요.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뒤집어 볼게요. 자, 그러시면 이렇게
종 모양처럼 모양을 잡을 거예요. 그러시면 여기에 솜을 좀 채우시고요. 넣어 놓으시고요. 꽃 모양을 잡을게요. 제일 처음에 박았던 이 봉제선이 전체에 2분의 1 되는 지점쯤으로 얘를 이렇게 누르실게요. 매듭은 안에서 나올 거예요. 앞에 거로만 매듭을 뺐거든요. 그 다음에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잡을 땐 이렇게 실이 돌아가서 뒤에 원단까지 한번 같이 잡을게요. 네, 한 번, 두 번. 네, 솜이 좀 빠져나오지 않게 넣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같이 잡으시고요. 지금 실이 안쪽에서 나와 있어요. 요 실을 요 앞에 부분에 2분의 1, 요것도 마찬가지. 전체의 2분의 1 지점쯤에서 바늘을 빼실게요. 그리고 이번에도 뒤에 것까지 같이 잡으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매듭하시고 요것도 단단하게 매듭하시려면 한번 묶어주시고요. 끊으실 때 여기서 바로 끊으시면 실밥이 보여요. 바로 끊지 마시고 매듭 밑으로 바늘을 쑥 집어넣으셔서요. 튤립 꽃을 관통해서 빼내세요. 그러시고 살짝 당기시면서 얘를 끊어주시면 속으로 매듭이 숨어요. 그러면 이렇게 튤립 꽃이 돼요.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작업을 해주시면 양쪽 끝에 튤립 꽃을 작업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돼요. 요게 사이즈를 달리 하시면 이렇게 조리개 가방이라 그래서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만드는 거는. 근데 사이즈만 키웠어요. 그래서 크게 만드셔서 가방처럼 들고 다니시면 간단하게 시장 다니시거나 그럴 때 핸드폰, 지갑 요 정도는 넣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시면 예쁜 손가방이 또 하나가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응용하시면 되고 사이즈를 응용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거를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까지 물병 케이스 만드는 수업을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는데 배우시는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올해로 퀼트가 27년 차인데요.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우울증에 걸리셨던 분들이 퀼트를 되게 많이 하시면서 치유되시고 소통하면서 서로 문화 콘텐츠 같은 게 형성이 돼서 서로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고받고 있어요. 또 가까운 곳에 제가 중구여성회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즐거운 수업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